안녕하세요. 라인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신윤서입니다. 네, 이전 영상처럼 저희가 오늘도 저희 사내 미더에서 굉장히 좋은 세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썬으로 서버 관리하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부터 데모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GW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좌유수입니다. 저는 렉이라는 서버 개발자고요. 렉이라는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서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서버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파이썬으로 짜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 파이썬에 대해서 많은 장점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션 들어가기 전에 뭐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처음 파이썬을 해보시는 분도 들을 수 있다던가 예상되는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예상되는 난이도는 사실 진짜 파이썬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고요. 사실 파이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상되는 구독자라고 하면은 뭐 그냥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 진짜 파이썬을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네네, 그럼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유수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파이썬으로 서버 관리하기, 파이썬 스크립트부터 데모까지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입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서버 디렉토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카프카 깃허브에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디렉토리를 가져온 겁니다.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그 메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MGW 파트에서도 렉이라는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서버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서버들은 그 리눅스 기반 서버로 있다 보니까 쉘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쉘 스크립트로 뭔가 사이드카라든가 로그 컬렉터라든가 오퍼레이션 툴, 뭐 CI/CD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그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서버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리눅스 기반 서버에서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쉘 스크립트를 처음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한번 단점들을 보여드리면요. 쉘 스크립트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리스트가 5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리스트 5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사용해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인 게 5개다. 네, 줄인 게 5개. 네. 그럼 구체적으로 쉘 스크립트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쉘 스크립트를 짜면서 많이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인데요. 그 쉘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는 그 명령어 한 줄 한 줄을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데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익셉션 핸들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다음 줄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set e나 set x 옵션 이런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런 아무런 메시지 없이 문제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익셉션 핸들링이 어렵다라는 그런 처음에 실수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쉘 체크라는 린트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 쉘 스크립트가 잘 동작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쉘 체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너무 엄격하게 체크를 해요. 이게 쉘 스크립트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엄격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개발할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또 문제가 있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린트 쉘 체크를 돌릴 때마다 쉘 스크립트 하나 짜면 막 보통 한 10개씩 나오거든요. 10개를 다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세 번째로는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유닛 테스트라든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기 쉽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쉘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짜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 쉘 스크립트가 잘 동작하는지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쉘 스크립트는 다른 언어랑 좀 동작 방식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하는데 그 다른 분들이 결국에는 이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로직 동작하는 것들이 보기 어려워가지고 리뷰가 어렵고요. 다섯 번째는 쉘 스크립트는 또 뭐 패키징화 해가지고 버저닝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다 버전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뭐 자바도 당연하게 버전이 돼가지고 배포가 되고. 근데 쉘 스크립트는 그런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접 버저닝 하는 기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쉘 스크립트를 좀 시도해보다가 결국에는 생산성이 높은 아무래도 이런 보조 프로그램들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생산성이 높은 파이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파이썬도 생각을 해보니까 단점이 있었습니다. 파이썬이 단점이 있었던 것들이 일단 요즘 리눅스 서버들은 OS에 파이썬이 깔려있긴 한데요. 네. 파이썬 버전이 너무 낮거나 뭐 심지어 2점대 지금 2점대가 데플리케이트 돼 있는데도 2점대가 깔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썬은 파이썬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브레이킹 체인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브레이킹 체인지가 좀 많아가지고 자바랑 다르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좀 브레이킹 체인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파이썬 같은 마이너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좀 문법이 달라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브레이킹 체인지가 많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디펜던시 관리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 프로그램 1과 서브 프로그램 2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패키지 버전이 다른다던가 또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다르다던가 하는 경우에 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를 좀 파이썬 런타임만 좀 해결이 되면은 서브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썬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약간 그러면은 파이썬을 짠 서브 프로그램을 파이썬 런타임과 함께 배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파이썬 런타임을 파이인브랑 함께 패키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파이썬에는 파이인브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의 버전을 관리해주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썬 런타임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빌드 파이앱이라는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서브 프로그램, 파이썬으로 짜진 서브 프로그램과 파이인브와 파이썬 런타임을 함께 패키징해 가지고 한 번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파이파이 패키지로 돼 있어 가지고 버저닝하고 배포가 쉽고요. OS별로 따로 런타임을 만들어 가지고 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다양한 환경이 다양하다면 필요한 OS별로 따로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서버 프로그램이 파이썬 런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디펜던시 충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프로그램을 1과 2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썬 런타임하고 빌드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가 함께 배포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참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썬도 갖고 있었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파이썬 런타임을 한 번에 배포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이인브라는 건데요. 파이인브라는 거는 여러 버전의 파이썬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눅스에 패스랑 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이썬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파이썬 런타임을 분리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런타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터미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터미널은 파이썬 버전스라고 딱 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썬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7.10 버전도 있고 3.5.0 버전도 있고 미니콘
3.16.0 버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버전 여러 가지 런타임이 있고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버전의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3.5를 버전을 선택을 했더니 파이썬 버전을 해보니까 3.5가 나오고 그래서 뭐 파이파이 2.6 버전으로 설치를 했더니 네, 뭐 파이썬 네, 2.7.9 네. 파이썬 글로벌 파이파이 2.6.0을 선택을 했더니 이번엔 파이썬 2.7.9 버전이 선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런타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빌드 파이 앱 구조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서브 프로그램과 네. 그 다음에 파이인브와 그 다음에 그 파이썬 런타임 한 번에 패키징하는 스크립트가 결국에는 빌드 파이 앱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가지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인브를 먼저 설치를 하게 됩니다. 파이인브를 설치를 하고 파이인브를 통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 런타임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파이썬 런타임을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런타임이 설치되면은 자기가 만들어놨던 서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인브 안에 그 파이썬 런타임과 서브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게 돼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거를 파이파이로 한 번에 패키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를 넥서스라는 그 버전 넥서스라고 하는 그 저장소에다가 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서버 관리할 서버에다가 이 파이썬 묶음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게 되면은 파이인브랑 서브 프로그램, 그 다음에 파이썬 런타임까지 모두 다 설치돼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도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사실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할 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도커입니다. 네.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거의 리소스의 그 큰 비분 없이,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도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도커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편리했겠지만 도커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거나 파이썬 런타임을 한 번에 가져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 도커도 물론 성능상 큰 이슈는 없지만 파이썬 런타임으로 가져가는 게 네이티브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가볍게 동작을 하고요. 이거 도커 같은 경우에는 또 귀찮은 점이 어떤 있냐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또 덮어 씌우는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LG인뷰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두 번 작업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이썬 앱만 만들면은 패키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도커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파이썬을 한 번에 패키징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까지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예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수님 예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그 서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LG 웨어MI이고 두 번째는 슬랙봇인 그 주이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LG 웨어MI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가 자신의 IP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데이터 센터도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 A에 있는지 데이터 센터 B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센트럴 도그마이라는 그 저장소에다가 그 IP 정보를 다 저장해 두고 LG 웨어MI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파이썬 그 자신의 그 위치를 알게 되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쉘 스크립트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현을 하면은 좋은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파이썬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파이썬은 워낙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5만 개의 패키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생산성 있고 쉽게 패키지를 가져다 쓰면 되니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센트럴 도그마이라는 그런 그 서버를 저장소를 언급했는데, 라인 그 센트럴 도그마에서는 그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가져와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정말 도움이 되었고요. 이거를 그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쉘 스크립트로 일일이 쿼리를 해 가지고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끔찍하죠. 이게 쉘 스크립트로 한다고 하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파이썬 공식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파이썬 패키지 중에서 그 클릭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클릭이라는 패키지는 그 스크립트 뒤에 옵션이나 아니면은 뭐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붙여서 실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패키지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쉘 스크립트로 짠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 옵션이 순서가 바뀐다던가 또는 파라미터의 순서가 바뀐다던가 이런 걸 짜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클릭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그런 부분들 해결이 잘 되고, 뭐 서브 커맨드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또 좀 복잡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그 사내 메신저로 슬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슬랙으로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슬랙 봇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배포를 할 때 배포 공지를 하거든요. 네. 이거를 슬랙 봇을 통해 가지고 배포 공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알람이 오는데 그 알람을 슬랙 봇으로 받고 싶은 니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슬랙 봇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이썬으로 그 주이스라는 슬랙 봇도 짰는데요. 파이썬으로 슬랙 봇을 또 짜면은 뭐 아까 전에 말씀한 거에 또 말씀드린 거에 또 동의어가 되긴 하겠지만, 파이썬은 워낙 패키지나 공식 클라이언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슬랙 오피셜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피그만으로 서버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가지고 메타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뭐 로직을 별도로 설정 파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랙봇이 사실 여러 가지 서버를 동시에 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버들 설정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쓰는데요. 그 엔진엑스라는 걸 사용해 보시면은, 엔진엑스는 컨피그 파일만으로 서버를 여러 개를 또 띄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엔진엑스처럼 파이썬 컨피그 파일만으로 파이썬 서버들을 여러 개를 띄워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파이썬 메타 프로그래밍인데, 맨 처음에 오른쪽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랙 봇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슬랙 봇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채널에다가 그 슬랙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어떤 채널에 슬랙의 어떤 채널에다가 보내야 될지,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 정보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벤트가 왔을 때 이 이벤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뭐 서버 알림이 왔을 때 이 서버 알림이 뭐 여기 보시면 에러 페이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러 레벨이 뭔가 워닝이라든가 인포라든가 이러면은 굳이 메시지를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매치 구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터페이스와 그 임플리멘테이션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슬랙 정보와 임플리멘테이션, 실제 매치 구문들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라는 게 돼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매치 구문들을
이 이벤트가 왔을 때 이 이벤트가 이 매체 구문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맨 처음에 그 레시피언트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룰을 가져온 다음에 룰에 하나씩 그 매치 구문을 돌리는 거죠. 이벤트에 대해서. 그래서 매치된 그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그 레시피언트에다 집어넣고 그 레시피언트에 적혀 있는 아까 전에 맨 오른쪽 위에 슬랙 채널하고 워크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거기에다가 그 슬랙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깔끔한 코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설정으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띄우는 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전에 메타 프로그래밍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YAML 파일인데요. YAML 파일에다가 어떤 서버들을 띄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크릿, 로그, 앱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서버를 띄우는 걸 예제를 들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서버들을 설정 그 YAML 파일로 컨피그로 작성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 서버들 컨피그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앱과 컨피그로 나눠서 이 서버 인스턴스들을 띄우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메타 프로그래밍하고 좀 결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엔진엑스도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엔진엑스도 그 오른쪽처럼 그 각 서버들을 리스트를 해놓고 그 각 서버들마다 컨피그를 이런 식으로 뭐 URL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서버 네임이라든가 뭐 포트 이런 부분들을 리스팅 해보면은 쭉 나온다, 그 서버들이 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으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울 수 있다라는 예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세션에서는 소개하지 못했던 뭔가 파이썬으로 서버를 구현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그 팁이라고 하면은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에서도 린트가 있거든요. 네. 린트라고 해가지고 파이썬 문법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로직을 검사해 준다던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린트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짤 때 네.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저희 서버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할 때에도 파이린트를 통해 가지고 CI/CD를 해서 그 문법 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로직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린트를 활용해라 라는 게 꿀팁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션을 진행을 실제로 미더비에서 했을 때 나왔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런타임을 설치해서 한 번에 배포를 하면 배쉬 스크립트에서 쉐빙 라인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그 파이인브가 그 파이썬 런타임을 실행할 때 이 파이썬 쉐뱅 라인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파이썬 경로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쉐뱅 라인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쉐뱅 라인 그 길이 제한이 걸려 가지고 배시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것도 약간 아픈 질문이긴 한데 아픈 질문이긴 한데 제 대답은 사실 도커를 사용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파이썬 런타임과 함께 설치하는 것 자체는 좋은 방법론이긴 한데 이것도 좋은 방법론이긴 한데 요즘 대세는 도커이기도 하고 저희 팀처럼 좀 도커를 사용할 수 없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도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약간 좀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소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 소감이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뭐 사내에서 발표는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해서 말이 더듬거나 아니면은 좀 얼굴이 좀 표정이 굳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촬영 장소 이렇게 와가지고 뭐 카메라도 이렇게 많이 있고 막 조명도 있고 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뭔가 전문 방송인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약간 업되면서도 이게 또 긴장되니까 또 떨리셨어요? 떨리네요. 아, 네. 여러분 지금 그 보실 때는 이 환경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수님께서 브이로그를 또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오늘 촬영하는 이 장면들이 잘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브이로그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번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